늘 참고 내게 기억을 신발을 좀 넉넉하게 해야 되지. 그 장을 소중히 여기는 기억입니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기업 차원은 있어야지. 아니, 채팅은 처음에 PC통 시작할 때 했었는데 요즘 안 해요. 채팅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채팅이란 공간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게 한 줄 이상 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게 되고 앞에 앉게 되면 이렇게 꼭 써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긴 얘기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의사소통이라는 게 농담 따먹기 정도의 수준으로 그치게 돼요. 쌍둥이 이름으로 하나된 쌍둥이 백년 믿음의 시간을 일에 엮은 사람을 찍으겠어. 편히 찍었지. 싱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거의 매일 하는 편이죠. 공간 속에서 지켜지는 그 새로운 예절이라든지 문화가 있으면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통신 언어가 많이 다르고 통신 언어라든가 통신상에서 쓰이는 말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게 당혹스러워하고 또 인사 서로 나가고 오갈 때 인사 예절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사람들 쏘게 만들고 기본적으로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어긋난다든가 그런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대화를 한 상대방이 자기가 막 상대하는 경우에 싹 나가버리고 그러면 버릇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 거는 채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또 채팅을 할 때 또 다른 채팅의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남잔데 여자라고 그러고 들어간다던가 여잔데 남자라고 하고 들어간다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고요. 자기를 속인다는 자체는 통신 상태에서 짓을 어지럽힌 일이라고 보고 별로 기분 좋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의 장점이랄까 있다면은 평소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 아니면 평소에 말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저에 대한 자신감 가지고 뭐 안 보이니까는 소극적인 사람들도 자기를 뜻하게 내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돼요. 그런 건 좋은 점이에요. 특히 자칫 소극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도 통상에서는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말이 좀 빠르고 더듬는데 채팅할 때는 그런 단점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말이 빠른 게 장점이 되는 거니까.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2개월 됐습니다. 채팅을 줄 때 이렇게 처음 들어갔을 때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기호들이 많이 사용되게 채팅 처음 들어갔을 때 사용되는 그 말들이란 게 쓰는 말들이랑 그 다르게 좀 많이 생략되고 축약적이고 그런 말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되게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사용하다가 되게 느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더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말들에 적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익명성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대화자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철저하게 이렇게 가려진 상태에서 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은밀성이라 그럴까? 능력이 짧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머드게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이야기는 대충 들어봤는데 해본 적은 없습니다. 생겼어요. 바람의 나라라는 그래픽 모드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그래픽 모드는 화면상으로 캐릭터가 뜨고 이제 그 캐릭터의 아이덴티파이를 시켜서 자기가 이제 그 정해진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재미있었고 실제로는 채팅을 할 수 있는 공간보다 말할 수 있는 여유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상대편이 말하는 걸 기다릴 수 있는 여유들도 생기고 하니까 의사소통도 많이 됐었고 또 우선은 재미있으니까 했죠. 그 캐릭터는 살찐이라고 여자 캐릭터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뭐 이카로스라는 남자 캐릭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크라라는 남자 캐릭터도 있어요. 근데 주로 살찐이를 갖고 하게 되고 그 캐릭터가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사회 내에서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어떤 그 사회 밖에서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말투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에 별로 거부감을 느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 거기서 움직이는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은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을 적용을 하고 일정한 레벨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그 사람이 이제 능력을 키워나가는 경험치를 키워나가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레벨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권력 관계로 작용이 될 때가 있죠. 그럼
계속 없어지나 그러면? 말 나올 때만 없어지고. 그때만 하다가 어. 그때까지만 더빙 너무 하고 그때 빼고 그 다음 그냥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냥 우선 목소리 해보자. 어떤 식으로? 그냥 싹?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머드요? 한 3개월 됐나요? 4개월? 그쯤. 머드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머드는요? 그러니까 단군의 땅이라는 머드를 주로 하고요. 빛의 전사하고요. 주라기 공원을 가끔 해요. 한 달에 전화비는 참고로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이요? 머드가 지닌 통신상에서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렇게 게임을 하면 혼자서 컴퓨터를 상대로 하잖아요. 근데 머드를 하게 되면 같은 이제 사용자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서 이렇게 게임을 즐기면서 또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하는 그런 매력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속에서 머드를 할 때의 자신과 그 다음에 실제 생활에서의 자신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머드에서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주로 하고 있는 당군의 땅이라는 머드에서 보면은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캐릭터들은 정말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는 되게 구속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오락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현실에서 초라해 보이는 내가 되게 막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도요. 통신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얻는 정보들이 있다면 어떤 정보들이고 그것들의 효용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뭐 레포트 쓸 때 자료를 구하거나 또는 뭐 운동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훑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건 동호회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뭐 그게 뉴스 같은 데로 전해오지 않는 속보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받는다든지 유틸러티 프로그램 같은 것 또는 게임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주된 거는 신문 보거나 뭐 자료 찾는 기능들을 이용하기가 좀 편리하다라는 거. 학생 운동 같은 거 뭐야 이게? 학생 운동 정보 같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아이씨 죽인다. 민중가요 동호회. 진짜 신경 많이 쓰고 계시네. 어? 저 아이씨 짠이라고 진짜 신경 많이 쓰고. 여기 이런 데 속보 오면 대경여고? 그리고 이번에 그 인류학과 동호회를 만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호회 방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혹은 의의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일단 우리 과내 사용자 수가 참 많으니까요. 그 사용자 수를 한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실제 일어나는 우리 과하고 다 다르게 뭔가 다른 거를 재밌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그러니까 그 동호회에서는 인류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인류학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는 동호회? 그건 꼭 아니고요. 그건 들어와서 실제 생활 하다가 보면은 그 방향이 정해지는 거지. 어떻게 지금으로 봐서 어떻게 성격 주행됐든 간에 사람들이 와서 행동하는 모습이 다 달라져요. 다른 여타의 동호회라든가 모임도 마찬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 성격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방향은 은연히 바뀌고 성격도 바뀌는 거예요. 해학 동호회라든지 사회비평 동호회, 뭐 술사랑 동호회, 그다음에 뭐 민중가요 동호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희망터라는 곳도 있고. 뭐 동호회는 가입한 동호회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가입을 안 하면 훑어보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훑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속보 같은 거 보고 하는 정도는 그러니까 가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있는 건 없죠.
외부에서 똑같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억누르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그 레벨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낮은 한 사람을 계속 죽여서 이렇게 그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그 나한테 이렇게 귓속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불러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부르면 그 사람이 또 부르고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 왔다 갔다만 하게 되다가 나중에 그 죽이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한 4시간 가까이 이렇게 논쟁을 한 일이 있는데, 근데 그 공간 내에서도 똑같은,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똑같은 권력 관계와 이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이 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모두가 이렇게 다 같이 익명성으로 보장된 평등한 상태 내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신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나 자신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이점,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다른 이점이라면 이점일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침해가 당하는 경우에는 화가 날 때가 있죠. 내 개인이 아니더라도 뭐 채팅방에서 그 사람의 그 대화명을 가지고 그 사람 아이디를 추적해서 그 사람의 성별과 나이를 알아내는 등 이런 식의 것들을 보면 좀 기분이 나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머드 공간이든 채팅 공간이든 간에 하나의 예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